15번째 항목 매크로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매크로 마크로라고도 얘기해요. 마크로. 근데 우리 엑셀에서는 매크로라고 표현하고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마크로라고도 얘기해요. 매크로 마크로 뭐 발음이 그런 거니까 뭐 할 수 없는 거고, 이건 뭐냐면 명령들의 집합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합계 계산해야 되잖아요.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여기 이 화면에서 F 네 번째 셀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여기 그리고 가서 뭘 합니까? 첫 번째 합계를 계산하겠죠. 이 사람이 합계를 국어, 영어, 수학, 정보산업에서 합계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합니까? 자동 채우기라는 걸 이용해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합계를 계산해 줘야 되겠죠. 여기다 클릭하고 는 썸 하든지 뭘 좀 자동 합계를 하든 알아서 합계를 구하고 나면 자동 채우기를 쭉 이용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계산을 끝내야 이 전체 합계를 구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가 명령들이죠.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합계를 구하려면 3번 움직여야죠. 보세요. 첫 번째 일로 와야 되고, 합계 명령을 구하던 이렇게 명령을 실행하던, 아니면 여기 있는 수식에 가서 자동 합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던, 두 번째 계산했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쫙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보기 싫으면 다른 데를 클릭하던, 그건 나중 문제더라도 자동 채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과정을 묶어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 합계 매크로 작동 시작 그러면 착착착 그럼 끝나잖아. 우리가 맨손 체조 배울 때 구분 동작 배웠잖아요. 팔다리 운동 어떻게 하고 마지막에 숨쉬기 운동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배웠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연속 동작 배우잖아. 쭉 국미체조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이게 매크로예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하려면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하듯이 처음에 목적지에 가야 되고, 하나 계산은 해야 되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하면 되고 하는 거 우리 배웠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합계 평균 이것밖에 안 나와요. 매크로가 중요한 거지, 계산하는 건 어차피 계산 작업에서 물어볼 거니까 어렵지 않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할 거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매크로를 미리 만들고 작업할 거냐, 작업을 하면서 매크로로 작성할 것이냐. 의미가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매크로, 지금 우리 문제는 매크로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매크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를 물어보냐면은 어떤 버튼을 누르면, 네모라는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가 착 작동이 되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매크로를 미리 만들고 나서
나중에 도형을 그려가지고 도형을 클릭하면 그 매크로가 작동되게 할 거냐, 아니면 도형을 그리고 그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해서 작성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클릭해 보세요. 자, 매크로를 만들 때는 항상 첫 번째에다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수월해요. 여기다 놓고 매크로를 실행하지 말고, 매크로를 선언하지 말고 앞에다 놓고 매크로를 선언하는 게 편해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요 메뉴판에 매크로를 작성하는 메뉴가 없어요. 홈서부터 보기까지는 매크로가 없어요. 이 안에 요 오른쪽에, 요 보기 오른쪽에 매크로를 생산하는 프로그램 화면을 만들어 띄워놔야 돼요. 그걸 한번 먼저 해볼게요. 파일 밑에 두 번째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개발도구라는 기본 메뉴 탭이 하나 해제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를 선언해 주면 돼요. 제가 홈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는 상태에서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을 가면 홈이 열려 있고요. 홈이 이렇게 열려 있고, 제가 수식이라는 메뉴를 클릭한 상태에서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을 가면 수식이라는 대화 상자가 메뉴판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요 개발도구라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메뉴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야 개발도구라는 메뉴가 옆에 하나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네? 아, 선생님은 파일이 없다고요? 2007을 실행하셨나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엑셀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제가 한번 볼게요. 그 폴더에 가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따당 하면, 저도 2007로 열렸어요. 이게 2007 아이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엑셀을 먼저 실행하세요. 엑셀 2010을 실행해 놓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엑셀 2010으로 열려요. 그 이유가, 가정에는 보통 버전을 하나만 깔아놓고 쓰잖아요. 근데 강의실은 2007 수업도 해야 되고 2010도 수업해야 되고 2013도 수업해야 되니까 종류별로 구매를 해서 종류별로 설치를 해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버전이 열릴지 몰라요. 다행히도 더블 클릭했더니, 얘를 더블 클릭했더니 2010으로 딱 열리면 좋은데 웬걸 2007로 열렸잖아. 이렇게. 그러면 2007은 오피스 산출라고 하는 게 요게 메뉴예요. 이게 파일이거든요. 얘를 누르면 옵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2007은 바로 앞에 여기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개발 도구라고 뜨거든요. 근데 우리는 2007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2010으로 시험 보는 거죠. 사용 방법은 동일한데 프로그램 버전이 2010이니까 2010을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리본 메뉴를 불러와야 되거든. 개발 도구로 이렇게. 그럼 개발 도구는 떠 있는데 이 개발 도구 사용법은 2007이나 10은 똑같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얘가 일단은 떠 있어야 뭔 작업을 하든 말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아무데나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서 시작은 하지 마세요. 여기서 시작은 하지 마세요. 보통 앞에서부터 놓고 시작할 겁니다. 뭐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고. 단 뭐는
여기다 놓고 클릭하면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자, 개발 도구에 가서 왼쪽에 보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죠. 매크로 기록. 매크로는 뭐고 매크로 기록은 뭐냐? 매크로는 매크로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만드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매크로가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크로 기록을 누를 겁니다. 매크로 이름이 뭐라고 써 있어요? 문제지에 1번 합계 영역에 대한 매크로를 작성하는데 매크로 이름을 합계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합계라고 쓰면 돼요. 매크로 이름도요, 이름 상자 지정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되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문자로 반드시 시작해야 되고, 문자. 그리고 우리 시험, 실기 시험에는 바로가기 키를 안 물어봅니다. 여기는 영문자만 들어가요. 대문자, 소문자, 영문자만 들어가요. 숫자랑 우리말은 못 들어가요. 여기는요. 어차피 실기 시험에는 안 물어보니까 확인 누를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분 동작을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아까는 매크로 기록에 이제 지금 중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크로가 지금 작동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작동 중일 때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여기는 메뉴판을 클릭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 메뉴판을 클릭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메뉴판에 있는 내용들을 클릭하거나 마우스로 셀을 클릭하거나 키보드로 어떤 동작을 하면 그 동작 하나하나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디로 와야죠? 여기 와야죠. 이 동작으로 와야죠. 여기가 첫 번째 자리였지 않습니까? 아까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뭐다?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동 합계 기능을 이용하라 그랬죠? 는 sum 함수 쓰지 말고 뭐라고? 자동 합계 기능. 어떻게 하는 건데? 수식에 가서 자동 합계 이거 누르래요. 자동 합계를 누르면 는 sum하고 지가 껌뻑껌뻑 거리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정보, 산업 4가지 과목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냐고 껌뻑껌뻑 되는데 맞으면 엔터. 맞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얘를 클릭해 가지고 자동 체결을 쫙 더블 클릭하든 드래그하든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3단계 했잖아요. 해당 셀로 이동하고 첫 번째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해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끝났죠. 이제는 이렇게 보기 싫게 끝나도 되고 다른 데 클릭해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 책에 보면 그냥 클릭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보기 싫어서 클릭한 거니까. 여기까지가 구분 동작 끝이죠. 그러면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그럼 끝난 겁니다. 자, PD가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촬영 들어갈게요. 이번 촬영되는 장면은 합계라는 장면입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우들이 이제 어떻게 하죠? 처음에 탁 등장해.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쭉 작업을 해.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자동 채우기 쫙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감독님 다 했어요. 그러면 카메라 이제 감독님이 컷 그런단 말이야. 그게 기록 중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우고 매크로 한번 가보자고. 매크로. 그럼 합계라는 매크로가 나와 있어야 돼요. 나와 있어야 돼요. 그 얘를 실행하세요. 얘를 실행하면 촥 합계가 나오면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편집 다 된 거예요. 이게 합계가 안 나오고 에러가 나면 매크로 잘못 만드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내가 매크로를 기록하려고 봤을 때 여기가 매크로 기록이라고 떠 있어야 돼요. 기록 중지라고 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기록 중에 있다는 뜻이니까. 그럼 망친 거야. 그럼 기록 중지 눌러야 돼. 그리고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잘못 만든 테이프잖아 이거요. 이거 촬영 잘못한 거잖아. 그러면 얘를 삭제해야지. 삭제하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 새 필름 집어넣고 자 다시 갈게요 라고 하는 거지.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매크로 기록. 자 이번 씬은 합계 씬입니다. 준비하세요 하고 매크로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되겠지.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스탠바이 큐 한 거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다? 자 1번 배우 등장.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뭐라고?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를 하라고 했으니까 자동합계를 떨컥 누른단 말이에요. 맞으면 엔터. 그렇죠? 그럼 다음 씬 가야죠. 다음 씬. 자, 다음 씬은 뭐다? 자동 채우기 쫙 했어요. 이대로 둬도 되고 뭐 다른 데 여기를 클릭해도 되고 뭐 여러 마음이에요. 그럼 이제 촬영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록 중지 눌러야 컷 그러는 거죠. 요거 꼭 눌러줘야 돼. 그러면 한 꼭지 촬영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 해봐야죠. 촬영이 제대로 됐는지, 매크로가 제대로 기록이 됐는지. 얘를 지우고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합계라는 매크로를 실행을 걸면 촥 하고 합계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번 촬영 잘 됐어요. 끝난 거지. 해보셨어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있으세요? 자 그런데 귀찮은 게 발생했어요. 매번 이거 지우는 건 상관없는데 왜 지우고 나서 매크로를 실행해봐야 제대로 작동된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매번 실행할 때마다 이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얘를 꼭 실행해야 되니까 귀찮은 거라. 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자 같이 한번 해보세요. 삽입 도형. 삽입에 가면 그림도 있고 클립아트 도형이 있는데 여기 뭐 아무 도형이나 제가 선택할게요. 아무 도형을 이렇게 선택해 그려놓고 합계라고 쓰지 뭐. 이게 합계인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얘를 딸깍 누르면 합계가 착 나오게 하면 편하잖아. 매번 여기 가서 클릭해가지고 실행하는 것보다는 딸깍 누를 때마다 합계가 착 나오면 편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를 지정하는 거예요. 매크로를 지정하는 거야. 뭐라고? 합계 있네. 이 매크로를 요 도형에다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하고 달라졌어요.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요. 얘를 클릭하면 촥 합계가 나와. 자 지우고 다시 얘를 클릭하면 합계가 촥 나와.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5점 주는 거예요. 5점. 근데 우리 문제지에서 동글뱅이 그리라고 그랬어요? 아니지. 다른 도형을 그려야 되고 크게도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건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자, 얘 지울게요. 근데 클릭하면 작동이 되니까 그냥 클릭하면 안 되고 오른쪽 버튼 눌렀다 띄고 클릭. 오른쪽 버튼 눌렀다 띄고 그리고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자 이제 도형이 없으니까 매번 어떻게 해야 돼? 매크로에 가서 얘를 실행해야 매크로가 작동이 되겠지. 다시 도형 하나 그릴 겁니다. 근데 우리 문제지 보니까 딱 여기다 그리래. 여기다가
요 셀의 크기만큼 딱 그리래. 딱 그 크기만큼 그리래. 자, 도형에 가서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건데요. 사각형을 그릴 건데, 이거 정확히 그려야 되잖아. 정확하게. 이때 대충 그리면 정확하게 그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대략 정확하게 그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면 오케이가 되는데, 이거를 주책 맞게 그린다고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 꽝 된 거지, 이건. 어떻게 그리면 정확하게 그려지냐? 보세요. Alt 키를 누르고, Alt 키. 키보드 왼쪽에 Alt 키 있잖아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면은요, 셀의 크기만큼 똑똑똑 끊어져요. 그려져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에 넣어놓고 드래그를 하면 그 셀의 크기만큼 똑똑똑 움직이면서 그려져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글자를 쓰래요? 뭐라고? 합계, 뭐 평균, 뭐 서식, 꾸미기. 여기 책에 보면 도형을 그리고 도형에다가 무슨 글자를 입력하래요. 근데 매크로 이름하고 도형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매크로는 합계라고 만들고 글자는 총합이라고 써라 이렇게 내지는 않아요. 매크로 이름이 합계면 글자도 합계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글자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글자가 2007 버전에서는 여기다 도형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도형을 그려놓고 글자를 쓰면 딱 정중앙에 들어가요. 2007은. 근데 2010은 도형을 써놓고 글자를 쓰면 귀퉁이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홈에 가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해주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 말이 없어도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 우리 책에 밑에 보시면 글자가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2007 버전에서는 그냥 글자를 쓰면 알아서 중간에 들어가는데 2010은 중간에 안 들어가고 귀퉁이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해줘야 정중앙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하는 거죠. 매크로를 지정. 뭐라고? 요 합계. 자, 이렇게 요런 도형, 여기 삽입에 가서 도형을 가지고 매크로를 지정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개발 도구에 가서 컨트롤 그룹이라고 보이죠? 컨트롤 그룹. 여기 보면 왼쪽에 삽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양식 컨트롤, 액티브엑스 컨트롤 두 가지 중에서 우리 시험은 꼭 양식 컨트롤에 있는 첫 번째 단추만 물어봅니다. 문제지 써 있어요.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 단추에 있는 단추를 클릭해서 어디 여기다 Alt키 눌러서 그리면 돼. 이렇게 딱딱 그려지거든. 이렇게. 근데 얘는 아까 도형하고 달리 이 액티브엑스가 아니라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드래그해서 그리고 나면은 매크로 뭐 지정할 겁니까? 라고 대뜸 물어봐요. 그럼 지정하면 돼요. 확인 누르면 그리고 글자 쓰시면 돼. 뭐라고? 얘는 또 가운데 들어가. 그러면 요렇게 클릭해서 이걸 클릭해서 합계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도형을 클릭해서 합계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해주면 되죠. 자, 잘못 만들었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릭하고 딜리트.
오른쪽 눌렀다 띄고 클릭하고 딜리트. 그러면 도형은 삭제가 돼요. 다시 매크로에 가서 잘못 만들어진 매크로는 선택하고 삭제하시면 그 매크로도 사라집니다. 아까 어떻게 했냐면 매크로를 선언해서 만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형이나 아까 단추를 그리고 그려서 여기에 매크로를 연결했죠. 그렇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근데 우리 책에는 이렇게 안 해놨어요.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책대로 복습하실 거니까 책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책대로 하면 0.5초 빨라요.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근데 오류가 나면 죽어납니다. 안 틀려야 돼, 대신에. 자, 작업을 하면서 매크로 작성하는 건 뭐냐면 먼저 도형이나 단추를 그린다. 도형이나 단추를 먼저 그릴 거예요. 도형인 경우에는 매크로를 연결할 것이고, 단추인 경우에는 무조건 매크로를 연결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날 거고, 그때 매크로를 이제 작성하면 돼요. 아래 단계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아래 단계가 수월해요. 수월한 건 수월한데 좀 절차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릴 거니까. 매크로는 두 문제를 내는데 합계를 작성하시오 또는 평균을 작성하시오 뭐 이런 게 하나 내고, 또 하나 매크로는 색깔을 바꾸시오, 뭐 테두리 선을 그리시오, 뭐 소점이 몇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오, 그런 게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두 개가 나와요. 각각 5점 5점. 그래서 합이 10점.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는 맞아요. 그런데 아까 요 자리에다가 단추를 그려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단추를 먼저 그려 넣을 거예요. 그러면 개발 도구에 와서 삽입에 와서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여기다가 Alt키 눌러서 그리면 똑똑똑똑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대번에 매크로를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매크로 만든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계라는 매크로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지정할 매크로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새로 만들기 아닙니다. 새로 만들기 아니고요. 기록 눌러야 돼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도형이나 단추를 그리는데, 단추인 경우는 매크로를 연결한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때 매크로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때 뭘 누른다? 기록 누른다. 그럼 물어봐요. 합계 매크로 만들 거니? 확인. 지금부터 만들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로 왔죠? 여기 왔죠. 그리고 아까 하던 대로 자동합계 누르겠죠? 맞으면 엔터. 그리고 나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 한다? 자동 처리를 쫙 해주겠죠? 이대로 끝나도 되고 뭐 다른 데 클릭해도 상관없고, 그렇죠? 그러면 구분 동작 끝났으니까 뭐 해야 된다? 개발 도구에 가서 꼭 기록 중지 눌러야죠. 꼭 눌러야 돼. 안 누르면 안 됩니다. 눌렀어요. 그럼 90% 끝났어요. 글자를 고치면 돼, 글자. 그런데 얘는 누르는 순간 매크로가 작동이 되니까
얘는 누르는 순간 매크로가 작동이 되니까 이 글자를 고치려면 오른쪽 버튼 눌렀다 띄고 클릭, 오른쪽 버튼 눌렀다 띄고 클릭, 그리고 합계 고쳐주시면 돼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매크로 기록 눌러가지고 합계란 매크로 이름 만들어주고 여기 와서 자동 합계 넣어주고 자동체크 쭉 하고 나서 그렇게 결과를 단추를 그리던 도형을 그리던 거기다 오른쪽 눌러서 또는 뭐 매크로를 지정해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방법이 그건데 시간이 좀 더디더라고. 그게 그 책에서는 그냥 한꺼번에 쫙쫙쫙쫙 연결하는 거로 해버린 거죠. 그럼 두 번째 매크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매크로는 A의 세 번째부터 F의 세 번째까지 이 영역에 대해서 여기 홈에 가면 페인트 통을 빨간 거로 칠할 거예요. 빨간 거로 칠하는 매크로를 만들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A의 세 번째부터 F 세 번째의 채우기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하는 매크로를 만들래요. 그 매크로 이름은 셀 0이라는 매크로예요.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가지고 그릴 건데 그 글자에도 셀 0이라고 쓰고 가로 세로 가운데다 세팅하래요. 자, 봅시다. 이거죠. 삽입, 도형, 사각형 중에서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얘를 선택해서 Alt키 누르고 여기다 그리면 짝짝짝짝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글자를 미리 쓰면 편해요. 셀 0. 그리고 홈에 가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이걸 해주래. 문제집 써 있습니다. 텍스트를 셀 음영으로 입력한 후 텍스트 맞춤은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설정하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할 겁니다. 매크로 이름 뭐라고요? 셀음형. 근데 셀음형이라는 매크로가 없잖아요. 지금 지정해주고 싶은 매크로가 없으니까 기록. 셀음형이라는 매크로 만드시려고 합니까? 확인. 그리고 나서 뭐 해라? 예. 이 첫 줄을 가가가 옆에 보면 페인트통이 있단 말이에요. 페인트통. 여기서 빨간색으로 칠하면 빨갛게 변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대로 두셔도 되고 다른데 클릭하셔도 되고. 끝났죠? 그럼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무조건 마지막 행동은 뭐다? 기록 중지. 끝. 그러면 여기는 아까 색깔이 뭐 노랗게 칠해있던 노랗게 칠해있던 상관이 없는데 셀음형이라는 걸 누르는 순간 빨갛게 변할 거고, 그렇죠? 얘가 이렇게 변해 있었는데 셀음형을 누르면 빨갛게 변할 거고, 합계를 누르면 합계가 착 나올 테고, 이렇게 되면 뭐다? 성공한 거죠. 잘 되셨나 한번 보세요. 예. 지금 그 단추라는 걸 그려가지고요. 여기다 그리라고 돼 있나요? 여기 14 아니네. 아, 문제가 앞에 있었네.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B 14번째부터 C 15번째 사이에다가 단추를 먼저 그리래요. 그러면 개발도구 삽입 단추를 Alt키 눌러서 딱딱딱 그리면 되고,
이때 얘를 빠져나오세요. 꼭 기록 버튼 누르지 않으셔도요, 안 누르셔도 빠져나왔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문제가 수령액이죠? 그러니까 수령액 쓰시고 이거를 다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해도 돼요, 나중에. 그리고 기록 누르셔도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나면 글자 쓰기가 귀찮아서 글자를 먼저 쓰기려고 중간에 빠져나왔다가 글자 고치고 다시 매크로 지정해주면 아까랑 똑같은 창이 뜨는 거니까. 그래서 기록 눌러서 여기는 이제 이름이 수령액이죠. 이때 글자가 수령액이니까 자, 기록 눌러서 확인 눌러서 여기다가 는 본봉 더하기 수당 빼기 세금 그리고 자동차 여기 쫙 끝났네요. 그렇죠? 그럼 뭐 했다? 기록 중지. 그러면 제가 얘를 누르면 촥 하고 합이 나오겠죠. 그럼 성공한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테두리 선을 그릴 거예요. 테두리 선 이거. 얘를 그릴 거예요. 자, 매크로 이름은 뭐라고?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만들 거고요. 2의 14번째부터 F의 15번째 여기다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빈면이란 도형을 여기다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서식이라고 매크로를 이름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가로 세로 가운데를 꼭 지정해 줘야 되고. 여기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가로 세로 지정하라고? 없죠? 없으니까 여기 또 안 나와 있네. 문제지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답을 보시면 하라는 말이 없으면 안 하시면 되고, 하라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면 되고. 이때 매크로 이름은 뭐다? 서식이고. 서식이 지정된 게 없으니까는, 지정할 게 없으니까 기록해야 되고. 이때 확인 누르고 블럭 잡아서 요거 모든 테두리 끝. 그리고 꼭 마지막엔 뭐 기록 중지. 그러니까 요 원래는 얘가 테두리 선이 없었는데 얘를 클릭하면 탁 하고 선이 그려지더라. 원래는 없었는데 얘도 수령액이 계산이 안 되는데 클릭하면 선 그려지고 클릭하면 답 나오고. 매크로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출 02번 문제 나와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똑같아요. G3부터 G 네 번째 여기 두 줄에 걸쳐서 단추를 먼저 그릴 거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쓴가 봤더니 평균 매크로를 기록 확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는 에버레이지라고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블럭 잡아서 엔터 치고 자동 채우기 누르면 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록 중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는 오른쪽 눌렀다 띄고 글자를 고치면 되지. 평균 이렇게 고치면 되지. 그럼 이제 얘를 누르면 된다. 평균이 탁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만인가요? 여긴가? D 네 번째부터 D 13번째. 여기는 뭐가 나오게 해라?
쉼표 스타일 찍는 거죠. 여기 쉼표 스타일 요거 찍히게끔 하라는 얘기죠. 매크로 이름은 쉼표예요. 육각형 도형을 여기다 그려놓으래요. 그러면 삽입 도형 육각형 그림을 요거다 그려가지고 글자는 뭐라고 쓴다? 쉼표.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추래요. 가로 세로 맞추래. 맞추라고 하는 건 맞춰야 되고 그런 말 없으면 안 맞추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하겠죠. 이때 매크로 이름은 뭐다? 쉼표. 글자가 쉼표면 매크로 이름도 쉼표. 기록. 자, 확인. 여기는 이렇게 하면 돼요. D4부터 D13까지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끝나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쉼표 스타일. 그리고 나서 뭐 해라? 기록 중지.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쉼표 스타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쉼표 스타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없었는데 잠깐만. 얘가 쉼표 스타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있었는데 평균을 계산하면 평균이 나오고 쉼표를 클릭하면 쉼표가 나오고. 그런데 평균을 한 번 더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쉼표 스타일에 의한 이 평균을 자동 처리하니까 소점여가 사라져요. 여기는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아까 소점 여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대로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번 더 쉼표를 클릭하면 평균 계산하면 얘를 자동 처리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생겨 버릴 수는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어떻게 한다? 얘를 1번으로 돌려놓고 평균 계산하고 쉼표 찍으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더 이상은 다시 뭐 평균을 계산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면 돼요. 그럼 이게 보기 싫어서. 근데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눌렀더니 소점여가 사라졌다 할 말은 없는 거잖아. 이거는 틀린 건 아니니까는. 자, 그런데 매번 매크로마다 마지막 지시사항이 뭔지 아세요? 매번 매크로 문제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었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야 정답으로 인정한다는 거지. 만약에 내가 여기다 클릭해 놓고 평균을 계산하면 평균이 여기 나타나면 안 되고, 여기다 클릭하고 평균을 누르면 여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평균을 누르면 평균이 착 나오게끔 해라 이거죠. 이 위치에.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우리 안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개발 도구에 가면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매크로 방법이 있어요.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실무에서는 얘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지시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필기 시험에도 나와요.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선택하고 해야 된다, 해제하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해제하고 해야 돼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매크로를 만들면 상대 참조로 기록이 돼요. 안 돼요. 얘를 꼭 해제하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필기 시험에서는 그런 거를 물어본다 라는 거죠.